네, 지금부터 2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고대하고 이제 고려까지 다구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고요. 2부에서는 조선 시대와 이제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다구들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세 번째 발표, 조선 시대 차 문화와 백자 차 도구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발표를 해주실 박병선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셨고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려대학교 문화융합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고려대학교 인문대학장,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대만예술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한국도자제작기술사, 도자기로 보는 조선왕실문화민속원, 그리고 중국 도자사연구 등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석탑연구상과 석탑강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강의 담당하실 박병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제 이름을 이게 제대로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중국이나 뭐 중화권에 가면 이 방씨성들이 많아서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희귀성이라 제 강의를 다녀보면 한 80% 정도는 성을 바꿔주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봐서 잘못 봤습니다. 제가 한여름에 대구를 와본 적은 한 40여 년 전에 제가 군대 훈련을 영천에서 한 넉 달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렇게 더운 날 하필이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활기차게 막 내려가지고 그 지하철역을 통해서 왔는데 내리자마자 이 공기가 다르던데요. 그리고 그 공기는 지금 강의실 안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 선생님들의 열기로 한 뭐 95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차 마실 때 대개 한 70에서 80도 정도 그렇게 마실 수도 있고 한 90도 정도에서 마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뭐 한 40분 계속 차를 드신다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고려시대 이야기는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버릇이 이 강의 도중에 이제 막 질문을 좀 하는데 저는 뭐 출석부도 없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신상 명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틀려도 좋으니까 답을 뭐 나름대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개의 그릇을 이 표면에 이렇게 띄웠습니다. 자, 요 그릇은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차에 관련해서 그럼 무슨 나완?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국보로 지금 추앙을 하고 있는 소위 이제 이도다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 번씩 다 만져보셨죠? 그럼 요 밑에 있는 건 뭡니까? 정확하게 가능하면 청자 백자. 백자입니다. 조선시대로 가면 청자에서 백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까 뭐라고 하시던데 다관이고 일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규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플러스 뭐 몇 개를 더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할까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뭐 잡지 인터뷰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실물보다는 뭐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제가 지은 책들이고 저는 사실 학부 때는 뭐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서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이렇게 도자사를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 고려시대와 더불어서 조선시대 때도 이 차와 관련된 달에 그리고 여러 가지 연회 뭐 이런 행사들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잘 아시는
다반사 아시죠? 네, 차 먹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렇게 하루에 한 6번씩을 합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한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 그림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이렇게 그것을 이제 재현하는 프로그램에서 많은 이제 헌다리를 하긴 하는데 이게 다 이제 조선 후기의 일이고 조선 전기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분청삭이라는 그릇도 만들고 백자도 만들고 또 뭐 다른 종류의 그릇들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던 조선시대의 다완, 뭐 다기, 다관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크게 유행은 안 됐는데 일본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친 그런 다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교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 다완들을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기 혹시 차와 관련된 분들 많이 오셨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마음껏 얘기를 해도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다완을 고를 때는 뭐 이 오감을 가지고 고른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경험을 비춰보면 가장 중요한 건 촉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완을 이렇게 양손으로 딱 만졌을 때 이 손끝에서 이 머리끝까지 오는 이 촉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다완과 그렇지 않은 다완은 정말 수백 개, 수천 개를 만져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지금까지 안 해보셨으면 한 번쯤은 뭐 해보셔도 왜 이걸 좋은 다완이라고 했는지 이해를 뭐 조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조선시대 때 이 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차를 끓이고 차를 마시고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릇을 쓰고 어떻게 했을까? 제일 좋은 이미지 자료는 아마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선 전기나 뭐 후기에 많은 그림이 남아있질 않고 대부분은 중국의 그림들을 뭐 약간 모방을 해서 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의 그림 자체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나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중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차를 끓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다관이나 다병을 이용해서 마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라 그래도 그나마 뭐 남아있는 게 이런 김홍도, 이인문 같은 화가들의 작품 정도밖에 남아있질 않아서 이 정도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선 전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5세기 뭐 태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세종 뭐 이렇게 오는데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의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황제들이 많은 선물을 보내줍니다. 물론 우리도 뭐 이 명나라에 진상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에 갔던 사신들 혹은 명나라의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서 많은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 하나 차와 관련된 이 명칭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종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은 뭐지? 치는 이 종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설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범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다종이라고 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의견도 있고 그러한 그 다종이라는 형태가 이제 별도로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다종, 다완, 다배 아마 이런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부르지 않았을까. 뭐 이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세종실록 그 11년의 5월의 기록을 보면 이 황제의 그 사신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데 그 중에 보면 백자, 영양, 다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백자 중에 청화백자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릇의 품종은 다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완, 다배, 다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뭐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명쾌하게 이게 다완이고 이게 다 배고 이게 다 종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이 문헌 자료나 그다음에 이렇게 명문이 새겨져 있는 이 그릇은 발견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을 이야기할 때
어떤 혼용하지 않고 특정 이 사물에 대해서 특정의 이름을 붙여놨으면 뭐 이런 혼돈이 생길 리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냥 그닥 그렇게 혼용이 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럼 도자기는 뭡니까? 뭐 흙으로 만든 건 다 도자기다. 자, 그럼 두 번째, 도기와 자기는 뭐가 다릅니까? 뭐 그냥 왜 이런 걸 물어봐 하는 그 아련한 눈빛으로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데 사실 그냥 우리끼리는 뭐 도기든 자기든 사발이든 뭐든 뭐 저기 저거 해도 다 압니다. 그냥 저거 갖고 와봐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걸 이제 명쾌하게 문헌에다가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는 도기와 자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일본의 경우는 모양만 조금 틀려도 각각의 이름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완해서 일본인들이 붙여놓는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려시대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잔인지 완인지 벤지 후대에 우리가 뭐 여기 몇 센치부터 몇 센치까지는 그냥 우리 완으로 하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배 이렇게 하자라고는 했지만 그게 그 당시의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있는 대로 사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후기에 와서 이름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되는 부분이 오면 거기에서는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선시대에 차는 무슨 차를 마셨을까 하는 이제 의문과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고려시대와 똑같은 차를 마셨을까?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차 잎을 어떻게 해서 마셨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차나무에서 나오는 그 차잎만으로 차를 마셨을까? 다른 차는 안 마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시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과일차를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인삼차 아시죠? 네, 정말 뭐 귀한 손님들이 오면 인삼차 기록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려시대보다는 차의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 올라가서 차 잎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또 다릅니다. 조선시대 가면. 그 차잎을 넣고 뭐 미숫가루 갈듯이 이렇게 갈아서 고려시대 때 마셨다고 한다면 조선시대로 가면 차잎을 끓여서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한쪽은 막 젖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잎을 끓여서 그냥 따라서 마시면 되니까 당연히 차그릇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처럼 고려시대처럼 구연부가 넓은 그런 그릇은 더 이상 차를 마실 때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리고 과일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뭐 이전에 또 안 보이는 것 중에 다 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런 병에다가 술병 같은 병에다가 차를 집어넣고 이걸 따라서 마시는 겁니다. 이 다병 기록은 후기에도 나오고 아마 이 헌다 예식을 할 때도 다병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계속해서 다 종에 관련된 뭐 이야기들을 해드린 거고요. 이 다종은 지속적으로 조선 후기, 정조실록, 순조실록까지도 다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홍원 가제조해서 아직 제조로 발령이 안 된 분입니다. 사홍원이 이제 막 등장을 하는데 이 달해를 할 때 혹시 사홍원이 뭐 하는 기관인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혹시 장금이는 아십니까? 대장금. 네, 그 뭐 하던 여인이에요? 네, 궁궐에 음식을
담당했던 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금이가 근무했던 곳, 거기가 바로 사홍원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수라, 차 관련한 모든 걸 이제 담당을 하는데, 물론 차를 보관하고 이런 거는 또 다른 곳에서 합니다. 실제로 수라를 내드리는 그 업무 자체는 사홍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사홍원 기록이 같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종으로 뭐 이 차를 꿇어 앉아서 이제 차를 드리고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들이 정조, 순조, 뭐 18세기 말 19세기까지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를 뭐 추정만 하는 건데, 중국의 같은 기간에 중국에서 만든 그릇의 형태를 보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벌써 고려 때하고는 약간 형태가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똑바로 가지 않고 약간 이제 굽어져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연부의 지름도 줄어듭니다. 중국도 이제 차 마시는 게 바뀌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런 청아백자나 다른 그릇들은 우리가 조금 더 후대에 제작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중국에 차 마시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뭐 영향 받은 건 받았다고 하면 돼요. 언제부터 받느냐? 뭐 삼국시대, 통신라 시대, 왜냐하면 당나라 때 그 여러 가지 차와 관련된 그릇들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이 팽다법이라고 하는 차를 끓여서 쪄서 그렇게 만드는 이 방식으로 차를 많이 마셨고, 그 후에는 여기 보입니다만 차잎을 끓여 마시는, 명청대에서는 차잎을 끓여 마시는 포차법으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한 그릇의 형태를 바꾸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당대, 뭐 우리의 통신라 시대 이렇게 이제 뭐 차잎을 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저런 것도 푹 쪄가지고 다완에 집어넣고 또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구연부가 좀 넓어야 됩니다. 이 점다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송대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투다법이라고 해서 야, 네 차가 맛있어, 내 차가 맛있어 할 정도로 그 차의 품질을 서로 이제 자랑도 하고 이러면서 송대가 이 다완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때가 아마 이제 고려시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명대 이후로 소위 말해서 포차법이 발달하기 때문에 뭐가 발달하느냐? 이 다관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전에 고려 청자 때 안 보이던 겁니다. 뭐가 안 보이느냐? 손잡이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되게 옆에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저 위로 갑니다. 그거를 중국어로 티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량어가 우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우리도 백자 다관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주자라고도 하고 다 손잡이가 위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곳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실제로 조선시대 이게 얼마에 팔았을까? 15세기부터 18세기, 19세기 전반까지는 그 가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1880년대쯤의 가격으로 추정을 하는데, 거기 불원자기 공소절목이라는 것에 진상을 했던 이 닭이, 다종의 가격이 나옵니다. 얼마? 하나에 9전, 7전. 그런데 다관은 한 양 5전. 훨씬 비싸죠, 아무래도. 그거 이외에는 지금 이제 추정을 할 거는 없고, 일제시대 때 아사카와 다꾸미라고 하는 이제 일본인 도예애호가가 쓴 책에 보면 찻종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종자, 보시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선생님들 집에서도 잘 찾아보시면 옛날 이런 그릇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집에 막 그 옛날 물건들을 뭐 돌아가신 선대의 물건을 잘 봤더니 백자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국가의 박물관이나 이런데 기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하시는 건 이게 얼마쯤일까 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격이 정말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뒤도 안 보고 뭐 버리시거나 과감히 이제 남한테 주시죠. 근데 가격이 뭐 100만 원 이상이다 하면 가지고 계시다가 자제분들 좋은 일만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일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 다완 하면 일본 쪽에서 너무 많이 히트를 쳐가지고 조선 전기를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일본에서 이 그릇을 자꾸만 보여드린 이유는 일본의 국보예요. 우리로 치면 일본의 국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도다완이.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외국 거를 좋아했을까? 외국 다완. 물론 우리 것만 좋아한 건 아닙니다. 중국의 뭐 이런 천목다완 같은 것도 실제로 이 천목다완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여러 지역의 백자, 청자, 그다음에 뭐 흑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귀족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거는 뭐 군다이칸 소쪽이라는 일본의 기록에도 다 등장을 합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여쭤볼까요? 요거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냥 주문을 하셔도 돼요, 요즘엔. 워낙 그 정도로 가격이 좀 싸졌기 때문에. 근데 뭐 실제로 저걸 제작을 하시려면 좀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에다가 소위 망간이 잔뜩 들어가 있는 유약을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파라핀을 바르고 그 다음에 흑유를 입히는 겁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중국이나 일본 가면 가게에서 팔아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가격도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뭐 14, 15세기까지는 이 다완, 다도 막 이런 거에 그렇게 심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6세기 들어서 이 다도를 일본화 시키는데 나름 성공을 합니다. 이 불교의 선종처럼.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센노 리규라는 일본의 선사입니다. 이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고 참모였다가 나중에 암살을 당하죠. 근데 이때에 엄청나게 많은 다회를 열고 조선과 중국의 다기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일본 내 상류사회에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하필이면 조선 왕실에서는 쓰지도 않는 저런 이도다완 같은 걸 수입을 했을까? 근데 이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다도구를 여러 종류를 쓰는데 사실은 다회를 추나 추동이 기본이고 1년에 한 8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회는 만약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한 150명이 모여 있으면 넘버 1부터 150번까지 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앉게 돼 있어요. 다회에 가보면. 그리고 넘버 1이 제일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완을 위로 이렇게 추앙하듯이 떠받치면서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다회에 참가한 다인들이 그걸 보고 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다완을 이렇게 들면 아무래도 좀 위신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의 일본인들은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쇼를 합니다. 그 대상이 뭐냐? 거의 중국의 최고 가격의 청아백자나 아니면 다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의 다완입니다. 물론 조선에서 그게 다완으로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걸 다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저 무라타 주고 다케노조 마지막으로 센노 리규라고 하는 선사입니다. 이건 뭐 일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대개 이제 뭐 싸우러 가기 전날 불러가지고 뭐 죽음으로 뭐 주군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딱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은 자제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안방으로 불러서 같이 차를 마시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거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개 그런 용도로 이 둘이 같이 마시는 다회 장면에 벌어지는 다실은 굉장히 조그매요.
그리고 이런 다회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겨놓습니다. 누가 참석을 했다. 그리고 그 다회에 어떤 그릇이 사용이 됐다. 봤더니 이런 식으로 조선의 그릇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거 뭐 조선이라는 말 하나도 없는데, 예, 그 당시 조선을 고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우리나라 그릇인데 자기네가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 중에 하나 여기 보시면 삼도라고 있습니다. 요 삼도는 바로 오늘날 분청사기 이남은 다환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밑에 갔더니 뭐 이런 게 다 있네. 예, 학계매라고 부르는 건데 귀활 분청이에요. 귀활로 이제 귀활붓으로 백토를 바른 거. 그다음에 뭐 이라복, 뭐 고혼, 뭐 고쇼마루 이게 다 조선 그릇인데 형태와 문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네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것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게 일본의 기록에는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전쟁 직전까지 막 증가하다가 사실은 이제 뭐 전쟁 때문에 약간 수그러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냐면 어떤 특정 마을이든 사무라이 집안이든 자기네가 갖고 싶어하는 다환이 오면 뭐 몇 날 며칠 잔치를 열 정도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요즘에 뭐 어느 특정 업체에 주문해서 도착을 하면 너무나 뭐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가격이 고가고 평소에 갖고 싶던 거라고 한다면 뭐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다환을 어떻게 수입을 하냐면 공무역과 사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역은 실제 이 문서를 작성을 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수입, 수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역은 사적으로 외관, 부산에 있는 외관에 가서 뭐 어찌어찌해서 사들이거나 누구에게 선물로 받거나 이런 식의 공사무역을 통해서 그릇이 갔는데 우리나라에 어디에서 제작을 했을까? 지금 추정컨대 뭐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충청도, 그 다음에 뭐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또 이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바로 진해 쪽에 이도다환의 고향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발굴 때부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도 나중에 한번 방문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 주변에 있는 그릇을 마구 파서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다음 주에 오시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그럴 만한 것도 지금 남아있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은 가서 뭐 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나온 것들이 되게 그렇게 뭐 좋은 백자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분청사기 혹은 조질백자에 가까운 그릇들입니다. 정말 이거는 왕실에서 썼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걸 조선의 왕실에서 썼다 안 썼다? 당연히 안 써요. 뭐 백자 놔두고 왜? 그런데 이렇게 못 만드는 걸 일부러 못 만들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희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뒤에 보면 모래가 막 잔뜩 붙어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막 다다닥 밥풀처럼 붙여놓으면 또 저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미학적으로 보면 이게 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이고 막 이제 이런 글도 남아 있습니다. 이 다환 중에 쿠모가라고 웅천다환이 있는데 이 웅천은 정말 어디야? 이게 이규경이라고 19세기의 조선의 학자입니다. 뭐 북학에 관심도 많고 이분이 쓴 기록에 보면 이 웅천다환이 일본인들은 함경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경상도 거야. 뭐 이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그릇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간 걸 다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도다환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인들이 이걸 좋아했고 또 소위 아까 말한 미시마라고 하는 것도 일본의 미시마 진자의 달력에 이 도장 찍는 거를 카피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임진왜란이라는 이 안타까운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국교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 일본인들이 이때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바로 다완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좋아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기록에 명쾌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엄청난 손실을 받고 또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들도 다시 데리고 왔어야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외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일본으로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담당했던 건 동래와 이제 스시마였고,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것을 부탁을 하는데 처음에는 외관 밖에서 만들어 가지고 외관을 통해서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외관 안에다가 가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굽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일본에서부터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이 옵니다. 같이 제작하려고 그림을 그리거나 성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불을 떼는데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록에 여기 보이는 뭐 고쇼마루, 고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7세기 이후에 일본으로 건네지는 다완은 고려 말의 상감청자와 같은, 그다음 분청사기와 같은 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주문은 스시마에 이걸 담당한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외관의 가마는 숙종 말쯤 되면 이제 가마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우리나라 다완을 카피하는 가마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월이 흐르니까 우리식의 그릇을 구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데없이 일본풍의 그릇을 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문 문서를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월이 뭐 100년쯤 흐르니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올 사람은 다 옵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하고 뭐 더 이상 일본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15, 16세기, 17세기 전반까지는 일본 입장에서 조선은 문화적으로 자기네가 뭔가를 배워와야 될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8세기부터 바뀝니다. 우리가 더 위야. 이제 조선에선 별로 배울 게 없어. 뭐 이런 식의 그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더 이상 일본에 다완을 구워서 수출하는 일은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일본은 일본 내에 뭐 이러한 그 조선 도공의 후예, 임진왜란한테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여러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릇들은 나름대로 국내에서 다 소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다 병 얘기를 했는데 그 조선 전기에 사용했던 차를 담는 다병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구연부가 밖으로 벌어지고 목이 짧고 그 다음에 배가 통통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 오코춘, 위후춘이라고 하는 중국집에서 많이 쓰던 그릇이다.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선 후기에 영조에 관련된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영조가 사홍원의 도제조라는 가장 높은 지휘에까지 그 책임을 지는데 나중에 이제 임금이 돼서 그때 사홍원에 전하가 계실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도 뭐 중간에서 뭐 이 빠져나가는 그릇들이 많아가지고 전하가 일러주신 대로 진상다병이라고 써서 이제 제작을 했더니 그때부터는 중간에 사취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뭐 약간의 뭐 아부성의 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글과 비슷한 시기 걸로 보이는 요 병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은 자세히 보시면 형태가 틀리잖아요. 목이 길고 그 다음에 구연부가
밖으로 확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과일차를 담아서 따라서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동글동글한 병만 있는 게 아니라 18세기는 저렇게 각을 친 병도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이는 건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아까 이제 뭐 다관, 규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19세기에 조선 말기쯤 돼서 추사 김정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중인 계층이나 기본적으로 차는 계속 마시고 있었으니까 이 차 마시는 게 더 이 붐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러한 붐에 따라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차그릇과 차 주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관입니다. 그리고 대개 차를 마실 때는 뭐 앞에 이렇게 향 같은 거 피우세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 향도 많이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꽂이에요. 향만 하나 이렇게 탁 꼽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기에 이미 중국 도자기는 18세기, 10세기 후반부터 많이 조선에 들어와서 사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그 영조의 따님이신 화유옹주 묘에서 출토된 뭐 이 그릇만 해도 이미 일본에서부터 수입된 그릇, 또 이거 말고도 중국에서 수입된 그릇들이 사용이 되고 19세기에 들어오면 아예 노골적으로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지금 외교관 초대해서 파티를 여는 장면이거든요. 거기 1인당 앞에 놓여 있는 요 그릇들은 조선 겁니다. 그런데 요 메인 화병은 바로 중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해서 뭐 맨 우리 것만 썼다라든지 전혀 수입품이 없다라든지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도 사치할 사람 사치하고 뭐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다 호의호식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 이러한 차 마시는 뭐 관습이라든가 중국의 그릇들도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차도 수입이 됩니다. 여기 기록을 봤더니 일본의 후지산 차가 들어와요. 그리고 약간 노란색 계열의 다호도 등장을 합니다. 결국 그때 새롭게 등장하는 게 요 세 가지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뭐 중국하고의 영향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전혀 못 보던 거예요. 물론 중국에서도 유사한 게 없진 않습니다. 당나라 때, 그 다음에 뭐 이 양조 쪽에서도 이렇게 손잡이를 옆으로 길게 뺐는데 얘는 몸통이 좀 타원형으로 위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송나라 때 거고요. 근데 이때 중국에서 발음을 이 규슈를 킵슈라고도 발음을 하거든요. 그게 17세기 일본의 이제 바이사오 고유가이라고 하는 승려가 아마도 이 유사한 차로 이 형태를 만들지 않았을까, 뭐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쿠나마 약기에서 이 비슷한 게 17세기 중반부터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건 이제 19세기에 아오키모쿠베이라는 일본 도공이 제작을 한 것이고, 이러한 규수가 우리한테도 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조선시대의 그릇은 뭐 아주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기록과 남아있는 유물을 통해서 고려시대와는 다른 나름의 그 아름다움과 또 관습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아닐까. 그러면서 끝으로 여러분 일상에서도 이런 다환과 다병으로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이렇게 더운 날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열치열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